공군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그리고 이를 무마하기 위한 황당한 공군의 작태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이렇게 억울합니다. 이렇게 청원 흔하지만 장관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도 사실은 이인사와 같은 딸을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딸을 잘 키워낸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구체적인 당연히 그때에 대한 부분이 없었고 가해자 처벌, 2차, 3차 가해자 처벌, 제일 우선은 우리 야식의 명예를 되찾는 순간까지 저희는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중사의 극단 선택을 본 성추행 상관이 또 있었다는 사실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공군 제20 전투 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A씨, 지난 3월 차량 뒷자리에서 선임 중사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죠. 신고 후에 이 비행단 안팎에서 조직적인 회유가, 그리고 당국의 묵살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A씨의 유족에 따르면 작년 포함 최소 2차례 더 성추행을 당한 후 회유가 있었다. 무마한 상관 C, D, C 2명에 대해서 추가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 다른 2건의 성추행 사건 정식 신고는 아니었지만 당시 A 중사가 그때도 피해 사실을 보고했다. 그러니까 이 A 중사, 이 중사 입장에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추행 사건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앞서도 다 뭉갰다는 겁니다. 군이.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해당 2명을 공군은 이제서야 보직 해임했습니다. 황당한 건 그 성추행 사건을 이 군이 왜 덮으려 했었는가? 방역수칙 위반 회식 자리가 들통날까봐 덮었다고 합니다.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여성 부사관 A씨, 상관 지인 개 없이 부사관 4명, 민간인 1명이 참석했어요. 5명이 갔어요. 방역수칙 위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들은 상사, 이렇게 회유했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코로나 시국이니까 우리 방역수칙 위반이야. 없던 걸로 하자. 회유를 합니다. 유족 변호인, 방역수칙 위반하고 회식한 거 감추려 한 것에서 은폐 회유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군 관계자, 회식 중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지휘관은 엄중 문책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작동한 걸로 보입니다. 상관들은 여성 부사관 A씨 피해자를 회유와 압박했습니다. 야, 여러 사람 다쳐.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 살면서 한 번쯤 겪는 일이다. 라는 되도 않는 말로 회유와 압박을 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따끔하게 한번 질타해 주십시오. 그 방해수칙 위반이 두려워서 회유했겠습니까? 그것 때문이었겠습니까? 갖은 핑계를 다 갖다 댄 거예요, 제가 보기에. 방해수칙, 살면서 한 번쯤 겪는 일. 그런데 그에 앞서서 성추행 피해 사실을 2번이나 더 이 A 중사가 홀로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더 한번 참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동료 맞습니까? 그러니까 A 한 번을 그런 상황을 겪고 아마 상관에게 보고를 했는데 공식적인 어떤 건 아니었겠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꼈고 또 그런 절망감 속에 빠져 있는데 또 한 번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디 뭐 호소할 데가 없다, 이런 완전히 절벽에 내몰린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뭐 많은 장군들이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연수를 가는 곳이 독일 사관학교라고 그래요. 그래요. 흔히 우리가 뭐 독사파다 그러는데 그 독일의 군대에서 하는 내용은 모든 군인들을 말하자면 시민 혹은 인간적 존재로서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글쎄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그런 부분인데 우선순위에서 말하자면 상관이 뭐 대령 달아야 되는데 뭐 장군 달아야 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가 된다. 혹은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전체가 말하자면 뭐 여러 가지 페널티를 받는다.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 사건 자체가 다시 한번 요구하는 것이고, 군대처럼 또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적으로 조직의 문화, 기강이 강할수록 앞으로는 더 개인의 인권을 더 최우선으로 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되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해서 아마 서욱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조차도 이 사건의 보고를 받고 적절한 조처, 말하자면 그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수사를 하지 않는 별개의 수사를 하게 하는 예. 그런 어떤 초동 대처의 부실함을 질타받아야 되고, 그에 상응하는 어떤 문책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건을 자세히 뜯어보면 공군이 상급 부서인 국방부에게 얼마나 부실하게 이 사건을 보고하고 공군 차원에서 이 사건을 쉬쉬하려 했는지가 드러납니다. 함께 보시죠. 이 A 중사가 블랙박스를 공군 측에 제출했는데 묵살했어요. 아니, 경찰도 아까 블랙박스 묵살하더니 이제 공군도 묵살합니까? 아, 뭐 묵살이 유행입니까? 블랙박스 영상까지 제출했는데 어떻게 이걸 덮습니까? 첫 번째, 공군이 잘못한 거예요. 두 번째, 공군이 잘못한 거. 다음 장에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선택한 다음 날 공군이 국방부에게 단순 사망이라고 보고합니다. 성추행 피해를 쏙 빼요. 이거 공군 잘못한 거예요. 세 번째, 피의자죠. 중사 B씨 휴대전화를 사망 9일 만에 확보합니다. 회의 후 정황 입증할 통화 녹음, 문자, 카톡 메시지 다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실하게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있는데, 정익진 변호사님 짧게 묻겠습니다. 이거 군에 맡겨도 되겠습니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 군사법원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첫 번째, 상관의 지인이 개업하는데 왜 갑니까? 거기 가기 싫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군 형법에 군인이 군인을 성추행하면 일반 형법보다, 성폭력 처벌법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성추행만 해도 1년 이상 징역이니까 30년 징역까지 처벌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강제추행 치상죄로 기소가 될 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무기징역 아니면 7년 이상 징역이기 때문에 일반 그 경우보다 훨씬 더 군인들끼리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죄를 저질러 놓고서도 공군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면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형량이 센 아주 엄중한 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작고 전문적이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작은 조직 안에서 왕따를 당한 저 여중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저거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거는 군 전체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